중요한 건 열이 날 때와 또 열이 나지 않을 때 치료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열이 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당분이 든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당분이 든 음식이라면 과자니 과일이니 뭐 사탕이니 아니면 음료수니 이런 것들이 아주 해롭거든요. 보통 보면 방송에 뭐 요구르트를 먹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구르트나 요거트에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런 당분이 들어있으면 내 몸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 에너지화돼서 그 전부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열이 더 심해지거든요. 특히 설사를 동반하거나 배가 아픈 경우에는 당분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됩니다.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몸속에 어떤 부위든 간에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 위장에도 염증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몸에 열이 날 때는 속을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속을 편하게 해주려면 죽을 먹어야 됩니다. 미염이라 그러죠. 보통 이 죽을 끓일 때는 쌀에다가 뭐 참기름도 넣고 찹쌀도 넣고 또 영양을 생각한다면서 전복도 넣고 또 소고기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몸에 위장에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열이 빨리 떨어지지가 않고 치료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끓여서 먹일 때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단지 쌀만 가지고 죽을 끓여서 따뜻하게 해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죽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죽을 먹을 때는 사실 한 끼만 먹어도 정말 닝닝하거든요. 먹고 나면 그게 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끼 이상을 잘 먹지를 못해요. 어른이든 아이든. 그래서 이럴 때는 된장을 묽게 끓여서 맵게 하지 말고 요걸 간을 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죽 먹기가 한결 수월고, 된장도 싫으면 무국이라든지 콩나물국 같은 걸 끓여서 그걸 같이 해서 간을 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리차를 끓여서 물 대신에 갈증이 나거나 아니면 물이 필요할 때는 보리차를 끓여서 그 물을 대신 마시게 하는 겁니다. 보리는 우리 몸에 청열작용, 몸에 열을 식혀주면서 위장의 기능을, 소화 기능을 돕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거든요. 보리를 진하게 끓여도 되고 묽게 끓여도 되고, 보리를 끓여서 자주 먹어주면 또 해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열이 날 때 가령 오한이 든다, 열이 나면서 한기가 들고 아니면 손발이 차지고 하게 되면 이불을 덮어주고 땀을 조금씩 내는 게 좋아요. 죽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물은 보리차를 먹이고, 그래서 이불을 덮어쓰고 옷을 입혀서 땀을 조금 내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의외로 열이 잘 떨어지고 그리고 큰 부작용 없이 치료가 될 수 있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열이 나는데 오한이 없고 그리고 손발이 차지도 않으면서 그냥 손발도 뜨겁고 몸에 열이 불구덩이 같다, 이럴 때는 오히려 이불을 덮어주면 답답해해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불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옷을 좀 벗겨서 미지근한 물로 젖은 수건을 해서 몸을 자꾸 닦아줘야 됩니다. 자주 닦아주면 그걸로서 해열이 되면서 열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한이 들고 손발이 차질 때는 이불을 덮어서 땀을 내어줘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열이 많이 날 때는 오히려 미지근한 물로 그냥 젖은 수건을 해서 몸을 닦아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바람을 쐬면 안 됩니다.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땀을 냈으니까 몸이 찝찝하다 그래서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자제를 하고 만약에 너무 몸이 불편해서 샤워나 목욕을 하게 되면 빨리 머리를 말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감기가 재발할 수 있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열이 날 때는 집에서 흰 죽을 끓여서 다른 것 일절 넣지 말고 흰 죽을 끓여서 자주 먹고, 그 다음에 보리차를 끓여서 좀 진하게 끓여도 돼요. 보리차를 끓여서 물 대신에 자주 먹게요. 그 다음에 오한이 들고 추울 땐 이불을 덮어쓰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좀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열이 나지 않을 땐 체질 개선이 중요하거든요. 열이 반복해서 자주 난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체질이 열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반복해서 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음식과 한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열체질에 좋은 음식이나 좋지 않은 음식은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적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음식이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열체질인 분들이 점심때 만약에 고등어를 먹고 저녁에 닭고기를 먹게 되면 애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저녁에 자다가 열이 나요. 그리고 어른도 속이 안 좋아지거나 뭔가 다른 불편한 증상들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음식을 한 번 먹었을 때 큰 탈이 안 나더라도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반복해서 먹게 되면 반드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체질이 좋지 않은 음식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열체질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좋은 그 음식들 보시고 집에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참고가 돼서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